우리나라의 성인 3명 가운데 1명이 고혈압 환자라고들 하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미국의 주요 의학회가 고혈압 진단의 기준을 낮췄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고혈압 기준도 낮춰야 하는 건지 고려대 구로병원 심혈관센터의 박창규 센터장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네. 고혈압이라는 게 이제 혈압이 높다는 거잖아요. 지금 네. 현재 천명되고 있는 그 기준치는 어디서 어디까지일까요? 네. 100 수축기라고 하고 또 네. 이항기라고 하는데요. 수축기가 보통 140 이상. 140. 이항기가 90 이상을 고혈압이라고 합니다. 140에 네. 90. 이건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 유럽, 일본, 기타 전 세계가 공용하고 있는 기준입니다. 네. 고혈압이 위험하다고들 얘기를 하잖아요. 네. 예. 근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을 거쳐 직접적인 위험 요인이 되나요? 왜 그렇죠. 위험한 겁니까? 일단 혈압이 높으면 혈관을 이제 공격을 하죠. 혈관에 손상을 일으키게 되면서 네. 혈관 질환의 모든 베이직이 됩니다. 이게 진행되다 보면 동맥경화 생기고 모든 혈관에 손상이 오는데 특히 문제가 되는 게 중요한 혈관에 뇌혈관, 그래서 뇌졸중이 생기고요. 또 심장혈관에 협심증, 심근경색이 생기고 콩팥 자체가 사실은 이제 모세혈관 덩어리인데 또 콩팥 부전, 심부전이 생기게 됩니다. 아하. 예. 전신적인 질병이 오는 전신적인 질환이요. 또 말초혈관 질환도 또 생기고요. 네. 네. 근데 이번에 그 미국의 주요 의학회가 고혈압 네. 기준을 낮췄어요. 네. 그러니까 더 강화가 됐다는 얘기인 거죠? 강화가 됐죠. 네. 그러니까 해봤더니 기존에 140 이상이 고혈압이고 120 이하가 정상혈압인데 네. 그 사이 120부터 140까지는 전 고혈압이라고 했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서도 10씩 잘라서 보니까 130을 기준으로 했을 때 130 이상인 경우가 130 이하인 경우보다 어떤 심장병, 뇌졸중, 이런 심장발작 이런 발생률이 2배가량 더 높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기준을 130, 수축기만 낮춘 거죠. 130에 80을 이상인 고혈압이라고 하고요. 네. 그 바로 전단계 고혈압은 범위가 좀 줄어서 120에서 130 사이가 그냥 전 고혈압이 됐습니다. 특히 이런 의미는 일단 고혈압의 인지율을 확실히 높이고요. 이제 고혈압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면서 치료 시점을 생활요법이라든가 약물요법에 대한 시점을 좀 더 앞당기는 그런 의미로 시행한 걸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은 네. 기존에 140에 90이었던 그러니까 정상 범위의 네, 이제 네. 정의를 130에 80으로 80입니다. 네. 내린다고요. 네. 그럼 우리나라의 기준도 같이 내려가야 되나요? 아직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미국하고 우리나라는 좀 체질적으로 다르고요. 그렇죠.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으로 다른 문제가 많은데요. 일단은 130에 80으로 낮췄을 때 너무 많은 환자가 늘어나게 되죠. 네. 보통 성인 환자의 한 40% 가까이가 이제 40% 이상이 될 겁니다. 성인의 환자. 40%? 예, 예. 30세 이상 성인. 그 60세 이상의 노인 환자에서는 80%가 고혈압 환자가 되는 겁니다. 대부분의 그러니까 그 환자가 기준에 맞춘다면 예, 예. 미국의 기준에 맞춘다면 130에 맞춘다면.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이 경제적으로도 약값이나 이런 의료비 상승이 어마어마해지고요. 그렇죠. 또 약제를 사용할 때 부작용도 상응해서 그만큼 또 늘게 됩니다.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콘센서스도 없고요. 우리나라 데이터도 아직 부족하고 네. 전문가들의 의견도 아직 분분합니다. 네. 이견이 너무 많고 일치가 된 바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본인의 건강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네. 아니면 본인이 이런 고혈압이 있는 줄도 모르고 사는 경우가 많거든요. 대부분이 그렇죠. 자각 증상이 이제 보통 없는 게 그래서 이제 침묵의 살인자라고 하는 게 또 고혈압이죠. 네. 네. 근데 알고 보면 또 저희 자각 증상이 또 있어요, 있기는. 어떤 어떤 것들이 게요? 있을까요? 신호를 보여요. 계속 끊임없이 네. 신호 보이는데 우리가 잘 모르는데 제일 흔한 게 이제 어지럽고 이제 또 두통이 생기는 경우가 많고요. 두통? 예. 그리고 얼굴에 막 화끈화끈한 열이 오르기도 하고요. 아주 심한 경우에는 조금만 해도 이제 땀이 나죠. 몸이 쇠약해지니까. 보통 저런 경우는 갱년기인가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여자분들은 특히 그렇죠. 예. 갱년기에 또 혈압이 잘 생깁니다. 네. 그 굉장히 피로함을 잘 느끼는 게 굉장히 쉬운 증상이고요. 코피도 혈압이 높으니까 좀 더 쉽게 터지고 네. 손발 말초 질환이 생기면서 혈액순환도 나쁘고 하니까 손발 저림이 생기고 좀 심해지면은 눈이 충혈되고 시야가 흐려지고 뇌졸중이 오기 전 단계가 막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많이 심해져서 심장이 문제가 생기면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심장이 막 팔딱팔딱 두근거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7개의 네. 전조 증상을 알려주셨는데 네. 제가 지금 얼핏 세봐도 저도 한 3개 정도는 되거든요. 네. 이게 몇 개 이상이 돼야 고혈압을 의심해 볼 수 있을까요? 사실은 저 하나 이상 있으면 다 고혈압을 의심해봐야 돼요. 그래요? 예. 근데 사실 고혈압은 이제 증상을 별로 못 느끼기 때문에 40세 이상이 넘어가면 거의 고혈압이 이제 생길 위험이 생긴다. 그래서 병원에 꼭 가서 혈압을 측정해야 되고요. 서로 혈압을 측정해서 정상으로 나왔더라도 1년마다 혈압을 측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고혈압이라는 거는 이 혈관이 나이가 드는 거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없다가도 계속 생기게 됩니다. 네. 병원 가보셔야겠네요. 얼마 전 건강검진에서는 괜찮다고 했는데요. 예. 그래도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아직 40세가 안 네. 되셨죠? 아직 젊어 보이셨어요. 감사합니다. 예. 네. 안 됐어요? 예. 그리고 이제 고혈압의 종류가 꽤 여러 가지로 나뉜다고 해요. 아침 고혈압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아침에만 혈압이 높았다가 또 오후가 되면 이게 괜찮아지는 뭐 이런 종류가 있다고 하는데요. 좀 보시겠습니다. 자고 일어난 뒤에 머리가 개운치 않고 얼굴이 화끈거려서 병원을 찾은 50대 남성인데요. 자, 24시간 혈압을 측정해 보았더니 낮과 밤에는 괜찮다가 오전 8시경에 혈압이 170에 130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높네요. 땀이 이게 아침 고혈압. 흘려버리고 막 땀나니까 얼굴도 달아오르고 그래서 혈압이 높아서 그런가 싶어서 재봤더니 원래 아침이 되면 혈압이 좀 올라가야지 정상이라고 하던데요. 예, 약간 올라갑니다. 하루 중에 제일 혈압이 올라갈 때가 아침인데 아침에 좀 교감신경이 좀 더 항진되거든요. 네. 그래서 자연적인 현상인데 또 이제 괜찮다가 저녁 때 약간 더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제 아침 혈압이 막 높았던 사람이 낮에 병원 가서 혈압이 잴 때는 정상인 경우가 있으면 네. 이제 자기가 고혈압인데도 놓치는 경우가 흔히 있어요. 그런 경우가 고혈압 환자의 한 15%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고혈압이라고 봐야 되는 예, 거예요?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가면을 쓴 것 같다 그래서 가면 고혈압이라고 하고 네. 실제로 혈압을 치료해야 되는데 그 시기를 놓치기 때문에 치료 안 해서 굉장히 위험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제 24시간으로 쳤을 때 네. 그중에 몇 시간이 그럼 몇 %가 고혈압에 네. 해당이 될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순간적으로 한 번 팍 뛰었다고 고혈압은 아니고요. 네. 보통 하루 중에 혈압이 높은 기준이 30%를 넘어가면 그러면 이제 고혈압으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네. 8시간 정도요? 예, 8시간 정도. 근데 8시간. 밤에는 일반적으로 혈압이 좀 떨어지니까 낮 동안에 30%가 높으면 고혈압으로 치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특히 요즘 같은 겨울철에 혈압이 또 상승을 한다고 합니다. 낮은 기온이 혈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험해봤습니다. 먼저 온도가 섭씨 24도인 실내에서 실험 참가자들의 혈압을 측정했습니다. 두 사람은 혈압이 정상이었고 두 사람은 정상보다 높았습니다. 혈압이 정상인 경우와 고혈압 전 단계인 경계성 고혈압의 경우 갑자기 추위에 노출되면 혈압은 어떻게 변할까요? 실내 온도와의 기온차는 약 20도입니다. 정상인 경우 수축기 혈압이 평균 10mm 머큐리, 경계성 고혈압의 경우는 평균 20 상승했습니다. 또 낮은 기온에서 운동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참가자들을 야외에서 10분 동안 달리게 했습니다. 선수 때마다 다른데요. 일단 날씨 차이 때문에 뛰는데 더 숨이 차고 실내에서 수축기 혈압이 130으로 측정됐던 강명국 씨. 200에 98입니다, 지금. 200. 특히 경계성 고혈압의 경우 상승폭이 더 컸는데요. 혈압이 비교적 높을 때 낮은 기온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 것입니다. 요즘같이 쌀쌀한 날씨에 혈압을 더 조심을 해야 된다는 네, 얘기죠. 훨씬 조심해야죠. 조금 위험하네요, 200이면. 네, 그 경계성이라는 게 혈압이 이제 정상인 사람은 예비력이 많은 거예요. 혈관이 늘어날 수 있는 예비력이 많은데 경계성 혈압만 돼도 혈압이 늘어날 수 있는 예비력이 없죠. 네. 그래서 똑같은 운동을 하더라도 혈압이 훨씬 올라가고 날씨가 추워지면 혈압 상승폭이 훨씬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훨씬 더 위험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근데 그러면은 네.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추운 겨울이 되면은 꼼짝 않고 집에만 있어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위험하죠. 굉장히 위험해서 운동을 해야 되는데 특히 위험한 날이 있잖아요. 아침에 이제 갑자기 바람이 제일 문제입니다. 찬바람. 바람. 찬바람이 막 불 때 나가면 체온을 금방 뺏기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네. 나갈 때 이제 모자, 마스크, 장갑 이런 보온 기능을 확실히 하고요. 낮에 좀 햇빛이 쬐을 때 이럴 때를 이용해서 운동하는 게 훨씬 더 네. 안전하죠. 네. 너무 과한 운동을 하면 안 좋고요. 예.
자, 이렇게 해서 그 병원에서 진단을 네. 확정받게 네. 되면 네. 고혈압입니다라고 네. 이제 그 말씀을 듣게 되면은 무엇부터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까요? 예, 그래서 그 혈압의 정도에 따른데 130을 넘어가면은 무조건 치료하는 게 아니라요. 130 넘는 사람 중에서 좀 위험한 사람, 이미 심혈관 질환을 앓은 사람, 뇌졸중이라든가 심장병을 앓은 사람, 또 아니면 당뇨 환자 위험하니까 이런 환자는 치료해야 되고요. 나이가 한 65세 이상 넘는 고령은 동맥경화 위험이 굉장히 높아요. 네. 그런 분들은 선별적으로 약제를 치료하는 게 괜찮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냥 건강한 생활요법, 음식 조절로 해서 조절하면 됩니다. 기타 140을 넘어가면 일단 고혈압 치료를, 약물 치료를 하는 게 원칙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약을 먹어가는 경우는 네. 일단 그 많은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고혈압 약 같은 경우는 한 번 먹으면 쭉 네. 먹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무서워서 안 드시는 분들도 예, 많거든요. 그게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인데요. 이제 결국엔 우리가 나이 먹는 걸 어떻게 막을 수가 없잖아요. 혈관도 나이가 들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눈이 나빠지면 안경 쓰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끼잖아요. 네. 혈관에 안경을 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관리를 잘하면 약간 좀 안 좋아졌다도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그런 거는 이제 생활 습관이라든가 음식 조절, 뭐 운동 그런 걸 통해서 하고요. 아주 경증의 고혈압 그런 경우는 치료를 잘하고 관리 잘하면 다시 정상으로 올 수 있거든요. 그런 환자는 약을 끊을 수가 있죠. 예. 그럼 완치라는 개념이 있을 수가 있겠네요. 그런 경증의 환자. 또 네. 자기가 나쁜 짓을 해서 혈압이 올라가는 분들은 이제 맨날 술 먹어서 술 너무 많이 먹거나 나쁜 짓. 살이 너무 많이 쪄서 네. 그런 사람들은 그 원인이 그거거든요. 네. 술을 안 먹고 살을 빼면 혈압이 정상으로 또 조절이 되죠. 자, 네. 그러면은 뭐 심각하지 않은 경우에 네. 운동으로 조절이 가능하다면 고혈압 환자들에게 어떤 운동을 추천해 주십니까? 유산소 운동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뭐 대표적인 게 걷기, 빠르게 걷기, 수영, 조깅, 또 가벼운 트레킹, 등산. 또 운동도 구기 종목도 가벼운 것들 하면은 충분히 이제 좋은 운동이죠. 근데 네. 너무 약한 것보다는 좀 중등도 내지는 본인이 허용되면 좀 강하게 해도 괜찮습니다. 네. 모든 질병은 예방이 가장 좋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방이죠. 어떻게 예방해야 될까요? 평소에 음식을 아주 균형 있고 너무 많이 먹지 뭐 과식하지 말고 균형 있게 먹고요. 하여튼 뭐 좋다 나쁘다 너무 생각하는 것보다 이렇게 쉽게 해서 너무 단 거 위주의 음식 탄수화물 피하고 단백질 저지방 단백질 많이 드시고요. 그다음에 과일 야채 특히 제철 과일에 제일 좋은 영양분이 많죠. 야채도 마찬가지 그런 거 네. 많이 먹고 술 담배 피하시고 운동 꾸준히 하시고.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 네. 여자분들은 특히 저혈압인 경우가 네, 참 예, 많아요. 네. 저혈압은 또 어떻게 관리를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여성분들 이제 폐경 이후의 여성분들은 저혈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경우 이제 본태성 저혈압이라고 그래서 사실 아무런 위험이 없어요.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데 이런 분들에서 이제 너무 이제 혈압이 떨어진다 해서 자꾸 어지럽거나 어떤 경우는 정말 실신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런 환자분들은 이제 증상에 맞춰 치료를 해야 되고요. 네. 자꾸 실신이나 이런 걸 반복하는 분들은요, 뭐, 좀 짜게 먹는 걸 권할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그래요? 이제 압박 스타킹을 신기도 하고요. 너무 심한 경우는 이제 이 염류가 있는 스테로이드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투여하기도 해서 치료를 합니다. 예. 네. 날씨가 춥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혈압 관리 잘 하셔서 건강한 겨울 보내셔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 구로병원 박창규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